게임을 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사라져 있어요.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다리가 저린지도 모르고 한 판만 더 하다가 2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서는 다릅니다. 자격증 공부, 운동, 책 읽기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10분쯤 지나면 괜히 답답해집니다. 시계를 보면 고작 12분밖에 안 지났고 어느새 폰을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2시간이 지나 있어요. 억지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 나는 의지가 약해. 원래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 근데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생각부터 정면으로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뇌는 공부 앞에서는 10분 만에 도망치고 싶어지면서 게임에는 몇 시간이고 빠져드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부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집중력이 약해. 이 말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면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정말 사실인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게임할 때도 집중력이 약한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게임을 하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그럼 유튜브 볼 때는 어떨까요? 쇼츠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집중력은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보상 구조 안에 있는지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게임이나 쇼츠는요, 애초에 뇌가 집중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 방식은 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그럼 왜 뇌는 게임에는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뭔가 터지고 레벨이 오르고 효과음이 나고 경험치바가 차오릅니다. 이 모든 게 몇 초 안에 일어나죠. 쇼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을 살짝 올리면 0.1초 만에 새 영상이 나와요. 재미있거나 충격적이거나 웃기거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을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 물질에 가깝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보다 곧 뭔가 좋은 게 올 것 같다고 기대할 때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 영상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 판에서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기대감 자체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다음 쇼츠가 재밌을지 아닐지 모르죠. 게임에서도 다음 판에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뇌를 더 흥분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변 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상이 언제 올지 모를 때 뇌는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인형 뽑기가 왜 중독성이 강한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매번 안 되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이번엔 될 것 같은 그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해도 안전한 구조입니다.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그냥 졌다. 다시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게임은 손해볼 게 없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계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공부의 구조를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노력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은요? 한참 뒤에 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성적이 나온 후, 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상이 주어지죠.
게다가 피드백도 느립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뇌 입장에서 공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에너지 많이 써야 해. 결과가 불확실해. 잘못하면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에요.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는 공부를 성장의 기회로 보기보다는 위험 요소로 처리합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고 실패하면 자존감까지 다칠 수 있는 활동이니까요. 그래서 뇌는 자동으로 다른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잠깐 폰 볼까?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10분만 쉬고 다시 할게.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도 게으름 때문도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지를 더 쥐어짜는 게 아니라 뇌가 편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공부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게임이 우리 뇌를 그렇게 오래 붙잡아두는 이유가 있다면 그 구조를 그대로 공부에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라운드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3시간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뇌는 그 3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끝이 너무 멀어요. 하지만 15분 1라운드라고 하면 달라집니다. 뇌는 끝이 보이는 과제에 대해서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마라톤 완주를 떠올리면 겁이 나지만 100m 달리기는 그냥 해볼 수 있는 것처럼요. 15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딱 그 정도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저항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즉각 보상을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게임은 행동과 보상이 거의 동시에 이어지지만 공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15분 집중하면 체크 표시 하나, 체크 4개가 모이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챕터 하나를 끝내면 좋아하는 영상 하나처럼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조는 실제로 꽤 강력합니다. 공부가 끝난 뒤에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동안 이미 곧 보상이 올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느냐입니다. 그 기대감이 도파민을 만들고 그 도파민이 집중을 유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뇌가 질려버립니다. 목표가 완벽히 이해하기가 되는 순간 뇌는 이미 피곤해집니다. 대신 목표를 대충 훑어보기로 바꿔보세요. 게임도 처음부터 제일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작부터 익히고 쉬운 단계에서 감을 잡은 다음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쭉 넘기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뇌는 한 번이라도 접촉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에 훨씬 덜 낯설게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들보다 실제로 행동을 바꾸는데 훨씬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가 시작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공부하기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보는 겁니다. 공부하기 대신 책 펴기로요. 뇌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가장 큰 저항을 느낍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 저항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시작된 일은 끝내고 싶어지는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손을 대면 뇌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10분만 공부해야지보다 일단 책만 펴보자가 훨씬 강력합니다. 책을 펴는 순간 뇌는 이미 시작된 일로 인식하고 어느새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15분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규칙이 오히려 더 하고 싶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게임에서도 딱 한 판만 하려고 시작했는데 2판, 3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타이머가 울렸을 때 여기서 끊기엔 좀 아쉬운데라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반복되면 공부는 점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오래 해서가 아니라 시작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전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가 아니라 매일 하는 사람이 되겠다로 바꾸는 겁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처음부터 잘해서 계속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일 접속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쌓인 거죠. 하루하루 접속이 반복되면서 뇌는 그 행동을 점점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면 오히려 뭔가 빠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15분이든 책 한 페이지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굳어진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하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저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왔을 뿐입니다. 너무 오래 하려고 했고, 너무 완벽하려 했고,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뇌에게 작심삼일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3일쯤 지나면 뇌는 새로운 자극에 익숙해지고 다시 에너지를 아끼려는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은 그동안 작심 며칠까지 해보셨나요? 뇌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구조로 속이세요. 오늘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책을 펴기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내일 또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게임처럼 빠져드는 공부.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